동건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경제 성장을 통해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경제적 풍요로움 속에서도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계층 간 소득 격차의 심화로 나타나는 소득 불평등.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산물이 공동작업의 산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며, 인간의 생산물이 공동작업을 단물이라면 그 생산물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자, 평등하게 분배가 돼야 한다. 그지? 또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소득 불평등 문제는 해소되어야 한다. 그렇겠지, 그지? 따라서 한 사회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다. 한 사회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정확히 측정해야 돼. 그러나 이제 소득 불평등 정도는 절대적이지가 않아, 얘들아.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거고, 우리는 이 측정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할 거야. 자, 가보자.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낼 때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로렌츠 곡선이다. 로렌츠 곡선. 로렌츠 곡선이란 소득이 낮은 사람. 자,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할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순으로 나열할 거야, 얘들아. 낮은 사람부터. 술 좀 꺼놔, 주민아. 자, 인구 누적 비율, 소득 누적 비율. 인구가 누적되면서 소득이 얼만큼 누적되느냐를 볼 거야. 그럼 인구 누적 비율에서 인구가 25% 누적되는데 소득도 25%. 인구가 25 늘었어. 소득도 25 늘어. 또 인구가 25 늘었어. 소득도 25 늘었어. 또 25 인구가 늘었어. 소득도 25 늘었어. 전부 다 똑같이 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지? 됐나? 이해했나? 자, 모든 사람의 소득이 완벽하게 균등한 경우. 로렌츠 곡선은 그림의 점선 45도 대각선, 이게 완전 균등선이야. 완전하게 균등해. 소득이 불균등한 경우에 로렌츠 곡선은 완전 균등선 밑으로 늘어질 거야. 자, 이해 잘해야 돼. 밑으로 늘어질 거야. 밑부분으로. 인구 누적이 25가 됐어. 근데 소득이 25가 안 돼. 다시 인구 누적이 25가 더 늘었어. 근데 어때? 아직도 25가 안 되거나 25 조금 되는 경우 AB를 봐봐. AB. 여기서 이걸 봐봐. 요 곡선 그리고 요 곡선 이렇게 얘는 차이가 얼마 없네. 이렇게 봐봐. 이때진디 너희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늘어나야 되는데 조금씩 늘어나다가 인구 누적 상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사람 순으로 나열한다 그랬으니까 상위로 올라갈수록 누적이 점점 막 증가폭이 점점 더 커져. 그럼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번다는 거고 하위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적게 번다는 거잖아. 지금 보이나? 보이고 얘는 보이나? 잘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 소득이 불균등한 경우 로렌츠 곡선 완전 균등 밑으로 늘어질 거야. A 사이와 B 사이의 로렌츠 곡선을 각각 로렌츠 곡선 A, 로렌츠 곡선 B라고 해보자. 그림에서 로렌츠 곡선 A보다 곡선 B가 더 멀지? 그러면 B 사이의 소득 불균형이 더 심각하구나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거야. 가보자, 서연아.
진위계수야. 완전 균등선하고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 자, A를 두자. 그러면 완전 균등선하고 로렌츠 곡선 사이의 요 면적 A를 완전 균등선 아래 면적 B, 이 아래 전체 B 전체로 나눈 거래. B분의 A. 0부터 1까지로 표현이 된대. 1이 된다는 건 뭐가 된다는 거고, B하고 A가 같다는 얘기지, 그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얘들아, 뭐가 크다는 얘기고, 뭐가 크다는 얘기고, B가 크고 A가 작다는 얘기지. 되나? 그럼 A가 작다는 얘기는 완전 균등선에서 가깝다는 얘기지. 됐지. 다 적고 있지, 동건이는. 머릿속에 적고 있지, 우리 동건이는. 방금 적던데. 동건 했어. 빨간 펜으로 해래. 그 사인펜으로 하지 말고 다 번진지. 중요하대. 예언아, 이거 뒤에 나온대. 0부터 1까지. 여기란 얘기는 뭐 딱 붙었다는 얘기고, 딱 완전 균등이란 얘기고, 그지? 1이란 얘기는 완전 저 다 밑에 다 채운다는 얘기고, 뭐 상위 100%에서 다 모든 걸 다 한다는 얘기고, 사실 불가능하긴 하고,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숫자겠지. 만일 그림에서 보고 심각해지면 점점점 멀어지고 사이 면적 우리가 B로 잡아놓은 거, B로 잡으면 좀 기억니은으로 잡을까? 소문자 뭐 A, B로 잡든지 해야 되겠다. 헷갈리겠다. 곡선이라. 아무튼 그 사이 면적이 분자가 분모가 밑에 있는 게 분모지. 나 맨날 헷갈려. 왜 엄마가 얻고 있어? 아가 업어야지. 분모가 커진다, 그지? 그러면 곡선 B는 멀어지고 면적은 완전 균선 아래 면적에 가까워지고 전체 면적과. 그러면 진위계수는 1에 가까워질 거고. 그럼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더라. 되겠죠? 혹시 안 되면 지금 얘기해라. 다시 볼 거니까. 동건이 되고, 얘는 되고, 선이 되고, 중이 되고. 한편 예은아, 점유율을 보자. 점유율은 전체 인구의 소득 총액에서 각 분위 인구의 소득 총액의 비율. 분위란 소득을 차례대로 정리할 거야. 순서에 따라 동일한 규모로 나눌 거야. 나뉜 각 집단 10분위 분배율은 전체 가구를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10등분 할 거고, 하위 40%의 가구를 소득 점유율을 상위 20% 가구 점유율로 나눈 거야. 그러면 하위 40%를 상위 20% 이렇게 하는 거네, 그지? 그러면 상위에 있는 10%, 10%, 아이고, 파란 걸로 하자. 10%, 10%를 가지고 하위에 있는 10%, 10%, 10%, 10%를
나누는 거겠지. 됐지? 애들이 1이 된다는 건 뭐겠노? 상위 10% 애들이 하위 10%보다 2배 번다는 얘기겠지? 그치? 됐어? 얘는 됐고. 이게 2가 된다는 말은 결국엔 얘가 2가 되면 어떻게 돼? 똑같다는 얘기지. 상위 10%, 하위 10%나 다 똑같다는 얘기지. 그럼 이게 뭐가 돼? 완전 균등이 된다는 얘기지. 됐어? 그러니 얘는 완전 균등이 됐을 때 2가 되는 거잖아. 오렌지 곡선 완전 균등선이 되는 거잖아. 넘어갈 수가 없지. 2 위로 갈 수는 없지. 완전 균등이 2가 되니까. 되나? 2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조금씩 불균등이 되겠지 이제. 되나? 얘들은 2개가 모여 있는 거고 얘들은 4개가 모여 있는 거니까 1이 됐어가 2배 되는 거고. 됐나? 그러면 10분위 분배율 값은 클수록, 근데 2를 넘을 수는 없고 2에 가까워질수록 균등하고 2에서 멀어질수록 균등하지 않겠지. 자, 5분위 배율이 있는데 5분위 배율 얘는 좀 달라. 전체 가구를 소득의 크기에 따라 정렬한 후에 5등분 할 거야. 그리고는 똑같아. 얘들아, 상위 20%, 하위 20%, 20%씩 딱 나눌 거야. 상위의 20%를 하위의 20%로. 됐나? 5분위 배율 값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각해. 클수록. 얘가 1이 되면 똑같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가 1보다 점점점 커져. 커지고. 그러면 상위 20%가 크다는 얘기지. 그지? 상위 20%가 크다는 얘기지. 그럼 얘도 이렇게 당겨오면 하위 20%, 상위 20%. 분자가 커지니까 상위 20% 애들이 점점점 많이 벌게 되는 거잖아. 그럼 오렌지 곡선에서 그 완전 균등선에서 점점 멀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겠지. 되나? 예를 들어서 얘나 6이라면 소득의 상위에 있는 10% 애들이 하위에 있는 10%보다 6배 많다는 얘기지. 6배. 그치? 그러면 각각의 10%씩들은 3배씩 더 벌겠지. 그죠? 자, 그러나 근데 왜 상위 20% 분의 하위 40%인지 합리적 근거가 좀 없어. 이에 대해서 가브리엘 팔마라는 사람은 수년에 걸친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 국가에서 상위 11에서 60%에 해당하는 중간 소득계층 50%의 소득 점유율은 크게 안 변하더래.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더래. 따라서 이 사람은 좀 달라. 상위 10%의 소득계층과 하위 40%의 소득계층에서 분배 문제가 발생한대. 그래서 소득 불평 정도를 파악하려면 이 사람들 상위 10%,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을 비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팔마 비율의 값은 소득 상위 10% 점유율을 하위 40% 소득 점유율로 나눠야 되는데, 하위의 10%가 상위의 10%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풀어보고 4번 문제가 항상 제일 문제인데, 숫자를 따져서 우리가 계산할 거야. 산수긴 한데 누적이야 얘들아. 누적.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돼. 상위의 20%가 어떠냐, 하위의 20%가 어떠냐를 뭐 따진단 말이야. 뭐 하위 10%, 상위 10%, 뭐 40% 따질 때 누적을 따져야 돼. 있는 그대로 따지면 안 돼. 소득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누적 비율이니까 차이를 봐야 된다. 있는 그대로 10, 25 이래 보면 안 되고 12였으니까 예를 들면 13이 증가했고 뭐 16이 증가했고 12가 증가했고 이걸로 봐야 돼. 누적 비율이니까. 84네 뭐 69네 이래 보면 안 돼. 이 정도는 뭐 알겠지 너희는. 그래서 내일까지긴 하지만 최대한 138까지 아까 안 한 것까지 해서 꼼꼼하게 풀어. 한글을 좀 적어. 숫자도 좀 적어 놓고 뭐 분해 뭐 다 적어 봐. 그리고 내일 일찍 와서 사회문화 7 좀 읽어 두든지 풀 수 있으면 풀고, 사회문화 7도 어렵지 않아서 하고 과학기술을 내일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 나는 개인적으로.